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희 이제 그래도 재미만 추구하는 영상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을 이제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의 주제는 사회 선생님이 알려주는 교과 선택 꿀팁 사회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서 교과 선택을 해야 되고 2학년 학생들도 3학년 올라가면서 교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뭐 어떤 특정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정보를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보통 작년에도 제가 담임했던 반 아이들도 이제 이런 정보를 좀 주고 나면 학생들이 그래도 자신이 선택하는 폭을 조금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9개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정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보통 이제 4개씩 쪼개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경우와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을 골라야 될지 하는 이제 기본적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진로와 맞는 직업을 당연히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 각 과목에서 내 진로랑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미디어, 영상 요즘 이제 좀 떠오르는 쪽이죠. 그런 쪽에 진로하는 친구들은 사회문화를 꼭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생기부의 내용 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 진학 대학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순수 학문 쪽에 조금 관점이 맞춰진 친구들, 그래서 뭐 심리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심리나 이런 기타 인물들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회 과목에 흥미가 없거나 좀 어려운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생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틀에서 가장 이게 난이도가 낮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애매하다 생각하면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이거든요. 뭐 제가 뭐 그쪽 지리를 가르쳐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여행, 관광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좀 잘 보는 친구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저처럼 공부 안 될 때 세계지도에서 나라 이름 찾기 이런 게 재밌었으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법 같은 경우는 역시 법조 계열, 법조 관련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사학과, 역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 꿈이 진로다 혹은 역사교사가 꿈이다 이러면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그 진로 선택을 할 때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진로, 솔직히 1학년 때 진로가 명확히 결정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가 안 정해졌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흥미를 따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과목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흥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사회 교과서 항목을 보시면요. 각 단원별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통합사회 책을 가져와서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좋지만 그 파트가 경제 파트가 나눠져 있고 지리 파트가 나눠져 있고 윤리 계열이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아마 맨 앞단원 부분이 윤리 부분일 것이고 중간에 경제, 인권 사상 나오는 게 사회문화에 관련된 정법과 관련된 내용인 경제 이런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서 나오는 뭐 그 무역이나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는 이제 지리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흥미 있는 과목인지 정 모르겠으면 선배들을 찾아가서 교과서를 한번 받아서 쭉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많이 보는 과목을 주로 선택해라 랍니다. 이 두 번째는 진로나 흥미에 뚜렷하지 않거나 내가 아직 뭘 골라야 될지 모른다 라는 친구들은 수능을 많이 보는 과목을 보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최저 같은 경우도 사회 과목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인데 생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듣는 과목의 1등급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응시 인원에서 4%가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1등급이 10,000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탐 과정 중에 가장 안 보는 과목이 경제 과목인데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이 6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앞에 봤던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신을 따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 순간에는 1등급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거나 혹은 그 진로가 탐구 과목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응시 과목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은 역시 생활과 윤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사회문화, 세 번째가 한국지리, 네 번째가 세계지리, 다섯 번째가 윤리와 사상, 여섯 번째가 법정, 일곱 번째 동아시아사, 여덟 번째 세계사, 아홉 번째가 경제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데 저의 꿈은 국어, 영어, 수학 이쪽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사탐이랑 진로에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는 필요합니다. 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1, 2, 3, 생윤, 사문, 한지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열을 좀 따져서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이제 사탐 과목에서 분리 독립이 돼서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어 나와 있고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연관성이 있는 계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걸 공부하고 뒤에 걸 이어서 배우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각각에 맞는 그 진행 틀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정, 사문, 경제 같은 경우는 일반사회 계열로 묶여서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과목은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연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을 하는 과목에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지를 되게 흥미있고 2학년 때 배웠는데 잘 배워졌다.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공부 흥미도가 높다. 그러면 제2 선택 과목을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열성을 유지시키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초적인 직업의 과목에 대한 난이도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목을 대해서 잘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특색을 좀 찾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같은 과목을 결정했을 때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도덕적 과목이나 뭐 윤리적인 그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1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가 쉽게 접근됐고 그 다음에 역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쪽 계열로 당연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합사회 과목에서 강점을 갖는 친구들은 지리나 일반사회에서 강점을 갖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나왔던 기본권,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이나 그다음에 사회보장 법률 그리고 뭐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괜찮았으면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법 같은 경우나 경제 이렇게 소수를 보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꿈이 구체적인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즐거운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고 자기의 진로랑 관련되어서 뭐 나는 법 쪽이다, 정치 쪽이다 라는 친구들은 법정이랑 경제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틀에서는 계열성을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과목들이 연결된 거를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학습 난이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만약에 내가 뭐 세계지리랑 법과 정치 두 개의 과목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는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의 기후와 지형 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될 양 자체는 되게 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공부 학습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법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넓고 좀 흥미 위주로 가고 싶다. 그럼 세계지를 선택하는 게 이제 옳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있는 그 과목에 대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는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흥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열성,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결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보는 응시 인원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제일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고, 문과에서 그 진로 희망하는 쪽에 사회문화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문화는 엄청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쪽 계열 친구들은 꼭 이 두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꿈과 관련된 것이 없고 내 흥미도에 따라서 위에 있는 베스트 3에서 4개, 그러니까 생윤, 사문, 한지, 세지 중에 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진로 희망이 바뀌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과세특에서 내용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그 과목에서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라는 곳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나 생기부에서 언급됐을 때 그 진로 계열성은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택에 의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제일 첫 번째는 진로랑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흥미 있는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열, 비슷한 라인을 선택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이 얘기가 되면 어차피 내년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는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도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친구 따라서 이 친구가 가니까 나도 들어야겠다, 아니면 뭐 내가 더 이렇게 점수 따기 유리하겠다라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맞는 걸 선택하는 걸 제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보고 조금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